여자분들은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남자를 보고 좋은 사람으로 인지할지언정 절대 끌리는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할 때 이성적인 해석을 하고 나서 감정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이 남자한테 먼저 끌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내가 왜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유를 찾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남자한테 먼저 끌렸지만 이 남자가 친절해서, 이 남자가 어른스러워서, 이 남자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와 같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여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보기도 했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게를 잡고 과묵하게 행동을 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오빠한테 남자로서 끌리지가 않아 라는 말만 돌아왔을 뿐이었죠. 첫 번째, 여자는 해주기만 하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고 싶은 남자를 원한다. 실제로 이것은 저한테 찾아왔던 아오님의 사례인데요. 이 아오님은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이 아오님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파인다이닝 그리고 풀빌라를 예약해서 자주 여행을 갔습니다. 그렇게 파인다이닝과 풀빌라, 오마카세를 수없이 전전했지만 1년 뒤에 그 여자한테 정리를 당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여자가 환승한 남자가 우리 아오님보다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연하남이었습니다. 아오님은 저한테 능력도 그렇게 안 좋은 남자한테 왜 환승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하소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연하남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받아줄 의향이 존재하는지를. 역시나 아오님은 제 예상대로 그 여자를 받아준다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해준 게 얼마인데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 아오님은 여자한테 해준 게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여자가 아오님을 위해서 해준 것은 무엇이냐고. 그 여자가 아오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너무나도 그 여자 입장에선 쉽지 않겠냐고 제가 말을 했었죠. 많은 아오님들은 여자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자들은 이 관계를 미안함으로 올가매려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얘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설마 얘가 나를 버리겠어? 하는 간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오님들, 아쉽게도 여자분들은 미안하다라는 감정으로 절대 연애를 지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아오님들이 일을 내서 벌어들인 400이 일을 안 하고도 버는 400보다 가치가 훨씬 높게 느껴지듯이요. 그렇게 여자가 아오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그리고 아오님들은 더 친절해진다. 그럼 여자가 투자의 강도를 올린다. 그리고 아오님들은 여자한테 더더욱 친절해진다 라는 원리를 여자한테 깨닫게 해줘야만 여자가 아오님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오님들의 호의와 호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자의 인식 안에 들어가기보단 여자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아오님들이 여자한테 하는 실수가 여자에게 가치를 어필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 돈이 많아, 나 인생이 진짜 갓생이야,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일반 남자에 비해서 높아 라는 것들을 여자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자한테 증명을 하고자 하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주는 척을 하니까 거기에 속는 겁니다.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지갑으로 보이는, 꼭으로 보이는 남자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지연아, 나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아 라고 했을 때 와 오빠, 저는 주변에 그런 남자가 한 명 없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남자는 자발적으로 여자의 지갑을 자초하기 때문에 여자분은 그 남자를 좋아해주는 척을 한다 이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치를 어필했을 때 여자분들은 겉으로 우쭈쭈 멋지다 라고 해주면서 속으로는 와, 이 남자가 정말 인정 욕구에 메말라 있네 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이 순간 남자분들은 결국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매력적인 아오님들은 이러한 실수를 절대 하지 않죠. 여자가 남자한테 말합니다. 요새 남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아. 여기서 호구들은 아니야, 난 안 그래, 내 지난 연애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매력적인 아오님들은 여자의 인식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단 여자한테 인식을 제시합니다. 가령 요즘 남자가 똑같아 라고 했을 때 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적이 없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혹은 오빠, 나 애견남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애견스러움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아, 애견남을 좋아해? 고취향이 바뀔 텐데 어떡해? 이런 식의 접근이 100번 낫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높낮이를 반드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보통 여자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감정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반복적인 것에서 도파민을 못 느끼지만 변화의 리듬이 커지는 순간 도파민을 뿜뿜 흐 하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여자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기에 남자한테 밀당을 겁나는 거죠. 이것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제 여자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3년 되는데 요새 점점 나한테 소홀해져.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간단한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연락이든 호감 표현이든 기존에 하던 것에서 딱 절반 정도로 줄여봐라. 그리고 이 간단한 전략은 이 둘의 관계를 정말 신기하게도 원상복구를 시켜버렸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니까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꼈지만, 여자가 자기한테 보이지 않던 이색적인 반응을 보이자마자 그 남자를 자극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에게도 충분히 먹히는 전략인데요. 이를테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업무 때문에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오빠,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게 좋지? 라고 했을 때 많은 아오님들은 업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면서 여자한테 해명을 하지만, 차라리 기다려봐, 방금 너가 한 말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할지 GPT한테 물어보고 있어, 너도 한번 같이 물어봐줘 라고 받아치는 게 우리 아오님들에게 100배는 이득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전략적인 무관심 또한 필요하다. 많은 아오님들이 여자의 말에 대해서 하나같이 혼신임을 다해서 반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시는데요. 그렇기에 여자가 지난 연애를 말할 때 눈물겨운 똥꼬쇼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아오님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호의를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이 된다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아첨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쫙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남자의 눈물겨운 똥꼬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공감을 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엔 이 남자는 가치가 낮으니까 나한테 이것을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인식을 한다 하는 것이죠. 가령 여자가 남자 앞에서 다른 남자 욕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남자가 쓰레기였어 라고 했을 때, 지연아,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어필하지만 그 남자가 정말 쓰레기였어, 어이쿠 진짜 개 싫었어,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오빠 지금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너한테 관심을 갖기도 바쁜데 다른 남자한테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 혹은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빠, 그 남자가 정말 잘생겼고 인기 또한 많았어. 그래? 응, 인스타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좋았겠네. 근데 한 번만 더 말하면은 너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질 것 같아. 절대로 일반적인 남자가 하는 것처럼 여자의 모든 말에 호의를 보이지 마세요. 전략적인 무관심 또한 매우 훌륭하게 여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어요. 스펙이 평범하고 얼굴이 평범할지라도 한두 시간 만에 어머나,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끌리지? 하는 소리를 듣는 남성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좋아해주는 남자가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와, 이놈 참 괜찮다, 참 물건일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성이 보았을 때 더더욱 끌리는 남자의 특징 4가지. 얄팍한 기술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태도의 얘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여성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안 풀렸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여자를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괜찮은 남자로 보여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가 얼마 전에 저 부산으로 놀러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부산 자주 가는데 전 특히 부산의 어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내 자랑으로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어 버리죠.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여자한테 매력을 잘 넣는 분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와, 거기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끌어냅니다. 여자한테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여자분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편한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친절을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밥을 사주고 나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너도 나를 좀 좋아해줘라, 이런 마음은 귀신같이 새어나가서 여자분이 눈치를 챕니다.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그 자리가 숨막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괜찮은 사람은 편한 자리를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직원도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나 매너가 좋지? 라고 티내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성은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이 남자가 나를 꼬시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원래 이렇게 품격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여자한테 쉽게 먹힌다고요. 두 번째, 말솜씨보다 듣는 힘이 좋다. 이분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는 여자를 까르르 웃겨줘야만 호감을 산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외우고 3초만 정적이 흘러도 당황해서 취미가 뭐예요? 그 취미를 얼마나 했어요? 하면서 헛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잘 떠드는 사람은 잠깐 재밌을진 몰라도 또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강한 남자는 아니겠죠. 진짜 매력 있는 남성분들은 여자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가 집에 가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대화가 잘 통했나 보다 라고 느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결은 상대가 흐릿하게 던진 말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겁니다. 상대가 요즘 저 정신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는 데서 그칠 겁니다. 그러나 괜찮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와, 진짜 정신이 없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약속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고마워요. 말을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문하고 자기의 힘든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무장해제가 됩니다. 침묵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못하는 남자분들은 침묵이 조금만 흐르자마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메뉴판만 뒤적거리겠죠. 그러나 괜찮은 남자분들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오길 잘했다, 다음에 또 와요 하면서 여유있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잠깐의 정적을 불편함이 아니고 편안함으로 채워주는 여유. 침묵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웃어주고 배려하고 매너 챙기는 거, 사실상 그것은 연기일 수 있어요. 진짜 됨됨이는 식당 직원, 택시기사, 발레 파킹 직원,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됨됨이가 보입니다. 정말 괜찮은 남자분들은 서빙하는 직원분이 음식을 가져다 줄 때 눈을 마주치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 해주기도 합니다.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음식을 잘못 가져와도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져와 주세요, 여유있게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상대방 앞에서는 있는 척, 여유 있는 척 온갖 폼을 다 잡아두고 나서 직원한테는 저기요 물 좀요, 저기요 툭 던지고 한 번의 실수에 정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게 여자한테 당당한 남자로 매력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여자한테 차단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면모를 보았을 때 상대방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잘해주겠지만 언젠간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겠구나, 이렇게요. 네 번째, 자기의 부족한 점은 쿨하게 인정하고 자기 일만큼은 진심이다. 우리는 여자한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점을 안 보이려고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갖출 겁니다. 과거를 포장하고 지금 불안한 것은 허세로 덮어버리겠죠. 그런데 매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분야가 나왔을 때 여자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되려 여자한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있네요, 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면서 되려 상대를 빛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사람 좋은 남자에 불과할 겁니다. 진짜 매력은 그 다음에 터집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과 가려는 방향을 말할 때는 눈빛이 확 달라지거든요. 나 하이닉스 갈 거야 이런 헛소리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화려하진 않지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거창한 야망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는 그 눈빛, 그걸 맞이하는 순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흐 하면서 흔들립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같이 함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거 솔직히 빡세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못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첫 만남이 설레기보단 마치 시험대에 올라가는 기분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통장 잔고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나 내가 차고 있는 시계의 가격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지면서 버텨왔던 단단함, 남한테 보여지는 작은 배려,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출근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끈기,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여자한테 우리의 알맹이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깨에 힘 좀 빼시고 담백하게 여자한테 나 자신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걷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매력 있는 남자를 검색하시고 카페를 가입하시고 나서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60만원 상당의 유료 인터넷 강의와 여성과 대화하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친 질문 100가지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파이팅!